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진짜라고 믿고 싶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만 돼도 알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펜을 잡고 하루 열몇 시간씩 허리가 휘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대학, 그것도 명문대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어른들은 아직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노력해야 명문대에 갈 수 있을까요? 새벽 2시. 이 시간에 잠을 자는 건 사치입니다. 펜을 놓는 순간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자신을 추월할지 예원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늘 초시계를 곁에 둡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지금은 매 순간이 시험입니다. 하루에 내신 공부만 열몇 시간씩?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요. 그냥 이면지 써서 요약 정리를 잘 다 하고 안 보고 쓸 수 있을 때까지 하나 안 틀리고 안 보고 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써요. 안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요. 교과서는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만큼 달달 외웠고 지금껏 푼 문제집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공부한 시간은 16살 고운 손에 거친 흔적을 남겼습니다. 많이 쓸 때는 20장, 30장을 앞뒤로 쓰니까 아파요. 좀 많이 아파요, 여기. 후반에 가면 고무줄 있잖아요. 그걸로 손을 감고 해요. 아니면 손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서 글씨가 안 써져요. 고무줄을 감으면 얘 자체에 힘이 없어도 손목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손목으로 써요, 손목으로. 이 밤에 깨어있는 중3은 예원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아이들. 상대방의 노력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자극이 되는 건 없습니다. 매일 바뀌는 계획표에는 그날그날 공부해야 할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쪼갰어도 빠듯한 하루. 정해진 목표량을 채우려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껴야 합니다. 내일은 내일 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계획을 짤 때 하루하루 짜는 것도 있지만 월간으로도 하고 이번 주에는 뭐는 꼭 끝내야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분배를 하는 건데 얘가 하루치가 밀려버리면 또 곤란해지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을 때면 엄마 몰래 숨겨둔 카페인 음료를 마시며 잠을 쫓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이렇게 마시는 카페인 음료가 하루에 대여섯 캔입니다. 공부를 끝내놓지 않으면 잠을 청해도 가위에 눌리는 밤. 요즘 예원이의 수면 시간은 3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내내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작은 학교 안에서일 뿐입니다. 경쟁자는 학교 밖에 있습니다. 예원이는 전국 단위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일명 자사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틈틈이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웬만큼 공부한다는 아이들이
최소 2년 이상의 선행학습을 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고등학생의 100명 중 8명은 초등학생 때부터 고교 과정을 배웠다고 합니다. 몇 개월 있으면 고등학생이 될 텐데 불안하고, 그렇죠. 막연하게 두려운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제가 지방이고 그쪽으로 가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접할 텐데 되게 그 애들이 서울권, 경기권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랑 경쟁할 생각을 하면 이제 막막한 거죠.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옷소매가 닳도록 공부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을 등에 업고 질주하는 아이들 틈에서 혼자만 뒤처질 것 같은 공포가 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소도시잖아요. 도시라도 정말 작은 도시고, 여기가 촌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작은 도시인데, 이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위쪽으로 가면 얼마나 더 많은 소위 말하는 괴물들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무서웠죠. 이미 다 알려진 사실로는 그 고등과정을 끝낸 애들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막 시작이고, 그마저도 지금 따라가지 못해서 더뎌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랑 결과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를 지금 요즘에 진짜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똑같이 노력해도 지역에 따라 성적은 달라집니다. 서울에 살면 수능 성적이 0.2등급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 수만 봐도 지방의 8개 도를 합친 것보다 서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들도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것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예원이는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지역의 격차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아니, 야, 이상 있었는데 다 들어와. 이런 거예요. 길이 있는데 하나는 포장도로고 하나는 꼬불꼬불한 시골길이에요. 얘네는 이걸로 한 30분 만에 KTX 타고 갈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걸로 한 3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는데 부지하게 어려워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스스로 나가 떨어지지는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에요. 전국에서 공부 꽤나 한다는 아이들만 모아놨다는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오늘은 이 학교에 입학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야, 떨리면 떨어. 알았지? 어? 자, 잘 보고. 아빠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을 하지만 사실은 붙어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의대 진학률이 제일 높은 학교를 선택했지만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학비는 부담입니다. 예원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일반고보다는 자사고에 진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의대에 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 마지막 3년인데 그 어른들의 1년이랑 아이들의 1년이랑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어른들의 1년은 그냥 같은 걸 반복하는 1년이라고 치면은 아이들의 1년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시기에 뭘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의 길이 바뀌는 시기니까. 불안한 시간은 다시 흘러갑니다. 합격자 발표까지 가슴 졸여온 나날은 유독 더디게 지나갔습니다. 났어. 붙었어. 당연한 사실이어서 놀랍지도 않아. 아니야, 도박이었어. 친구들 사이에서 예원이의 합격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인 세영이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이민 가자. 어디로? 캐나다. 네덜란드도 좋아. 미치겠다 진짜. 캐나다 가서 결혼하자.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은 꽃부터 지내던 두 친구의 이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저랑 다른 길을 걸어왔던 애라고 이미 딱 생각을 했고, 생각을 하고 이미 선을 딱 그었고, 그런 상태에서 왔을 때 이미 얘는 얘 갈 길 가고 있는 거고, 저는 저희 여기 갈 길 가고 있는 건데 중학생이고 싶어요. 저는 저 고등학생 되기 싫어요. 입시 전쟁 하루하루가 피 터지는. 진짜 싫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이면 선발고사를 봅니다. 이런 이제 공지한 학교도 있지만 경주나 지역부터 한 교실 안에서 아이들은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와 특성화고 등으로 갈 길이 나눠집니다. 일반고라 하더라도 어느 학교가 대입에 유리하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세영이는 집과 가까운 일반 고등학교를 일지망으로 선택했습니다. 성적 때문에 예원이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지만 대학 입시까지 고려해 나름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응시 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노려볼 수 있는 대학의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3학년 딱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그냥 머리에서 막 폭탄이 여기서 펑,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진짜 혼자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대입까지 생각해야 돼요. 네,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래서 예리여고를 쓴다는 게 내신도 또 따기 쉽다고 하고. 수시 넣으려고 쓴 거 아니야? 맞아. 내신 수시 따기 넣으려고. 쉬워. 내신 따기 쉽다고 해서 수시 넣으려고 이렇게 쓴다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가서 잘해야죠. 고등학교 입시는 대입의 시작일 뿐입니다. 방학을 맞은 예원이는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은 학원 문을 열지도 않은 이른 시간. 방학이 돼도 잠은 여전히 부족하고 하루 12시간 넘게 공부해도 시간에 쫓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3 겨울방학은 다른 아이들과의 격차를 줄일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인다는 학교에는 또 얼마나 많은 괴물들이 있을지. 우물한 개구리인 예원이가 그곳에서 버텨내려면 다시 죽도록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면 그만큼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한번 밀리면 이거 제일 타는잡기 힘들거든요. 애들이 앞으로 더 나갈 텐데 멈춰 있으면 안 되죠.
되게 악마의 욕이에요. 놀고는 싶은데 놀 수가 없죠. 아침 8시에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밤 11시까지 반복되는 일상. 지금 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늦었잖아요. 늦어서 다른 애들을 지금 뒤쫓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서 쉬어버리면 갭은 더 벌어지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쉬려고 딱 앉으면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이미 갭이 먼저 벌어져 있잖아요. 저는 공평한 경쟁이라고들 하는데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차고 있는 엔진 이런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걸려요. 고등학생이 되는 게 두려운 예원이도, 계속 중학생이고 싶다던 세영이도 졸업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겨우 16. 하지만 아이들은 이 나이에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대학이 나뉘고 대학에 따라 미래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성적이 다르면 함께 걸을 수 없는 길. 이름 써 있어요. 기숙사 방문 앞에 붙은 자신의 이름이 아직은 낯선 예원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 품을 떠나게 됐습니다.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대견한 딸.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려 미안하고 안쓰럽기도 한 딸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참아내고 혼자서 버텨야 할 시간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안에서 등급이 나눠지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일반고를 갔으면 그래도 내가 여기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를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왔다는 거는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는 각오를 하고 온 거고 그만큼 애들이 높다는 걸 알고 온 건데 이제 진짜 직접 부딪혀야 되니까 들어온 거죠. 고등학생이 된 예원이는 얼마 전 첫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내내 전교 1, 2등이던 수학 성적은 395명 중 313등이었습니다.